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잘 버텨주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네. 예. 뭐 이래저래 뭐 경기에 대한 우려, 뭐 또 지표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또 시장 일각에는 그래도 이제 뭐 더 나빠지기보다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개인들 생각보다 잘합니다. 예, 그렇죠. 네, 개인들이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전고점 근방에서 이렇게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좀 쉬었다가 좀 힘을 비축해서 가려는지 아까 그 마라톤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100m를 숨차게 달리는 게 아니고 긴 게임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다져서 올라가려는지 아니면 전고점 근방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낼지 또 그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또 최근에 시장 주도했던 거 2차 전지인데 어제 좀 떨어지나 싶었더니 다시 또 강하죠. 예. 올라오면서 그 뭐 받쳐주고 있고. 신용 규모 보니까 예. 지금 빚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비투도 네, 지금 많이 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네.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저하고 깔맞춤이 되셨다? 넥타이가? 네. 저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상승 색깔이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묘하게 블루톤으로 입었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그래도 네. 평소 대비 얼굴이 좋으시다. 아, 좀, 그렇습니까? 예, 네. 잘 쉬셨나 보구나.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리뷰 먼저 해볼게요. 네. 오늘 참 이게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인사이트. 네.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거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네, 왜냐하면 뭐 나스닥이 빠지고 예. 대형 기술주들도 조정이 제법 컸고 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산업들의 주가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지표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숫자 나왔던 게 그 ADP 민간 고용 부분, 예. 또 임금 상승률 부분 이런 걸 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이 다우는 살짝 올랐지만 나스닥이 이제 네. 1% 이상 하락을 했고 대표 성장 업종들은 뭐 2%, 3%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금리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뭐 거의 3.3%가 깨지는 많이 수준까지. 됐어요.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3.5%를 중심선에 두고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딱 그 수준까지 지금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좀 걱정스러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채권 대가들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건틀락 같은 분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거의 바닥 수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경기 둔화에서 그치느냐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부터 나스닥은 빠지기 시작했고 작년 1월부터 S&P 500은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닥을 잡은 것이 10월 중순, 10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5개월, 4개월 반 가까이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올라온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달러의 이 추세인데요. 위에 타이틀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달러 약세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입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PMI 지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PMI 지표와 다른 국가들의 PMI 지표의 차이 네. 이게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 예. 달러가 보통 약세로 가는 추세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약세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게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금리, 국채 네. 금리의 차이. 그 네. 차이가 줄어들면은 또한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달러 약세로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기축 통화 비중인데 지금 파란 굉장히 큰 비중이 달러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보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축통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적자 폭이 재정 적자 폭이 제법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더해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주식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경기 둔화에서 그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때는 보통 미국 증시보다는 네. S&P 500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제법 높죠. 네. 예, 달러 텀으로 계산하시더라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럼 아예 그냥 미국 시장을 던져야 되느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사실 4월 달에 대해서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4월 달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현상에 따른 투자 패턴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작년 10월부터 나타난 현상에 투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10월, 11월 달 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예, 시기잖아요. 보통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 동안에 10몇 프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12개월 동안에는 또 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2년 되는 기간,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2년 기간으로 놓고 보면 3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그런 추세로 생각을 한다면 좋게 보이는데 제가 좀 전에 그 4월 달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고 예, 예. 말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올해 지금 연초 대비해서 3월 말까지의 수익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1년을 놓고 보면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4월 증시 평균으로 보시면은 4월 네 번째 그래프예요. 네 번째. 보시면은 위에 있는 숫자가 94.4%, 그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가 3.5%죠. 저게 뭐냐면 확률적으로 과거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약 70년의 기간 동안에 4월 달은 94.4%의 확률로 올랐다. 그 얘기고. 수익률이 정말 괜찮았다. 높죠. 예. 그리고 3.5%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하. 예, 그래서 이번 4월 달이 지금 초반에는 지금 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예, 그렇지만 좀 중기적으로 보면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1분기가 예상 밖으로 좋았는데도 4월 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그 전 테이블을 좀 예. 보여주시면은 1분기에 이 7% 가까이 올랐고 예. 평균적으로 지금 제법 상승률이 높은 1분기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총 그 연간 수익률 보시면 얼마가 나왔냐면 20%가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1분기가 좋았던 해가 연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에 쌓이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1, 4분기에 좋았던 업종과 어떤 투자 패턴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네.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업종들과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연말까지 더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네.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 코스닥이 어제까지 28.42% 올랐네요,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4월 들어서는 보니까 오른 데보다 빠진 데가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네. 4월 초인데. 이 와중에도 코스닥이 1등입니다. 2.93%. 네.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해 세게 온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전략이 틀렸어요. 무슨 전략? 코스닥을 사고 네. 성장주를 예. 사고 예.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수익률이 좋았던 거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이익이 많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20%, 25% 빠지는 장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에서 살짝 뭐 침체 갈까 말까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게 올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략,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고 나스닥을 사고 이런 대형 기술주를 사고 하는 전략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냥 무작정 다 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금 흐름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예. 우선은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네. 지금 딱 중간 중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센티먼트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내부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센티먼트를 보시면은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아까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자금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가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과 그 선진국 네네. 주식시장, 그러니까 DM 에퀴티, EM 에퀴티가 이제 디벨롭 마켓, 선진국, 신흥국의 에퀴티인데 네. 보시면 정말 조금이잖아요. 아, 그렇게 예, 많이 예. 늘어난 건 난 게 아니네요. 별로 네. 없어 보이죠. 신흥국이 그나마 좀 더 낫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신흥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MMF라든지 정부 채권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디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냐? 다 정부채가 아닌 기업 부채들입니다. 그죠? 아하. 그만큼 기업 중에서 펀디멘털이 튼튼하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자금이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무작정 성장주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예.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스닥이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는데 예.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적자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 2차 전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흑자 전환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형성에 있어서 정말 진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당장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예. 그래서 진짜 미국이 이익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만약에 미국의 이익이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신흥국 투자도 안 맞고요. 또 지금 성장주 투자도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잘 방어가 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되고 네. 그게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고 중국도 포함이 되고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로 갔었을 때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나스닥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스닥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매출 비중이 해외 쪽 비중이 60% 수준이기 때문에 S&P 500 전체 기준으로는 40%가 해외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 기술주들이 있는 경우에는 6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약세 추세에 있을 때는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대로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호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 국내 증시가 이제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지금 뭐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일단은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잘 버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민간 고용이 이제 14.5만 건으로 이제 증가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가 이제 20만 건에서 이제 하회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조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조정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은 조금 커플링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는 현금화 전략을 좀 피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요즘 테마주 뭐 아주 순환매 성격으로 이렇게 참 눈 돌아가게 휙휙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가 아니고 바이옴이죠. 네, 네,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우리 한수께서는 요 테마는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그 UAM 관련주라고 생각을 아하.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었고, 뭐 관련주로서는 뭐 이제 뭐 고바이오랩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딱히 뭐 부각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가 어제 단독 기사로 나온 게 이제 UAM 시범 사업을 이제 비수도권까지 이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세 개 도시 선정을 해가지고 뭐 통신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러면은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내년 1월에서 2월 달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냐, UAM이 진짜 될 거냐 안 될 거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체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해야 될 인프라나 진짜 이게 뭐 제도와 법적으로 제도화나 이런 게 정말 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남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 17일이죠. 5월 17일에 그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UAM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직접 다녀와서 이게 뭐 벳셀이나 네온테크가 진짜 뭐 UAM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지, 진짜 이게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좀 직접 다녀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양시장이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현금 보유 전략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일단 코스닥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았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 다 청산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좀 현금화 전략을 써서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좀 급등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 지금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저는 조금 현금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죠. 2,492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72포인트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3,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예상되죠. SK하이닉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 SDI가 1.6%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6만 5천 원이고요. LG화학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기아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각 호가에서는 18만 7,700원, 8만 1,600원 집계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4%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1만 원이고요. LNF도 1.8% 하락이 예상되죠. 이 가운데 또 바이오 쪽으로 또 오늘 장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셀트린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36,700원 기록되고 있죠.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보합권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단계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이제 뭐 테마주라든지 업종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진짜 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개인, 기관, 외국인에서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흐름 보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만 개인들 참 잘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에 또
나도 뛰어들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갈 때 가더라도 또 이거 쉬어갈 만한 레벨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올랐던 지수 상승폭 한 2번만 더 가면은 기어이 뭐 900을 한번 찍기는 찍는데 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900 못 찍을 거 없는 그런 흐름인데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이제 그런 느낌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를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예. 그래요. 유동훈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닥 보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짧게 보느냐, 예. 길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센 침체가 아닐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아무리 봐도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단 말이죠. 네. 뭐 살짝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 그래서 그게 소비가 갑자기 확 죽고 경기가 세게 침체로 가고 그럴 수준의 숫자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이 95년부터 2000년도의 리피트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코스닥 사야죠. 나스닥도 사야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지금이 2007, 8년의 위기가 터졌었을 때, 네. 그 바로 전에 2006년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1년 안에 다 파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코스닥이든 이런 성장주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가 네.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후자가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흥국이 괜찮을 거란 말씀 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예. 예. 미국의 이 S&P 500은 한 60% 올랐고 나스닥은 한 200%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거의 500%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1, 4분기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이 즉 첫째는 전기차, 둘째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AI. 네. 이 두 개의 테마가 뭐냐면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성장률이 아주 빠르게 실제 성장률이 빠르게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추세적으로는 그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네. 지금 현재의 이 구성이 어제 주가만 보고 있으면 수익률이 좀 깨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들어갑니다. 바이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뭐였죠?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반도체 쪽은 어디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이 지금 가장 많이 한마디로 얻어맞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저쪽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 쪽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수준이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좀 뒤에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마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가 왕창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에 굉장히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다 의대나 의료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어떤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만큼 생산성이라든지 적절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미국 쪽의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예. 쪽으로. 왜냐하면 바이오 헬스케어는 종목을 고를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높고 예. 어디가 성장할 수 그러니까 어디가 성공할지 안 할지를 잘 못 판단해냅니다. 예. 왜냐하면 확률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ETF가 더 좋다. 예, 그렇게 얘기해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항상 우리 환율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1,300원입니다. 보면 자꾸 저점이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어떤 업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업종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가 되는데 좋게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하시면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만 어제 다우지수만 이렇게 좀 3대 지수 가운데 플러스로 간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 네. 여기는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연결이 돼 있는 소비와 연결이 예, 돼 예. 있다. 그냥 뭐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네. 첨단 기술과 연결이 돼 있는 쪽이 바이오 ETF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CBS라든지 이런 네. 쪽은 그러니까 그냥 제약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제약과 소비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좋아 보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가치주 성향이 높은 그쪽은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약간 전통 제약 쪽에 가까운 그렇죠. 거.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보시면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바이오 수익률은 괜찮은데 헬스케어 수익률은 안 좋았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주에 대한 성향이 높아지니까 즉 얘기 개장하고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나온 채용 공고 건수가 1,000만 건을 하회했고 또 새벽에 나온 지표 중 하나가 ADP 민간 고용. 이 부분에서는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증가폭이었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씩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0선을 웃돌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 조금 숨고르기 또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2% 하락 출발입니다. 2,488포인트, 코스닥 0.3% 하락합니다. 869포인트입니다. 지금 양시장 좀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6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0.8% 하락합니다. 58만 3천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0.4% 하락 중이네요. 84,2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79만 원이고요. 삼성 SDI가 1.8% 떨어집니다. 76만 3천 원. LG화학이 0.4% 하락합니다. 7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기아가 1% 넘게 상승 중이네요. 82,700원. 네이버가 하락하면서 19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코스닥 쪽에, 코스피 쪽에서도 보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1%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이미 2%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바이오, 유한양이 다 올라가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0.8% 하락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내림세입니다. 51만 2천 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LNF도 떨어집니다. 32만 3,500원. 사실 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오전장에서 좀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일단 오늘 출발 자체는 또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3% 강세입니다. 6만 3,800원이고요. HLB가 2.5% 올라갑니다. 3만 6,8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 넘게 올라갑니다. 8만 6천 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4% 떨어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이고요. 펄어비스가 0.9% 하락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5% 상승합니다. 오늘 메디톡스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4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47억 원, 기관은 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개인 투자자가 68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27억 원, 기관은 4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6원 상승한 1,31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지금 계장가보다도 조금 더 네. 올라가서 1,318원대. 예. 그리고 엔원 환율이 100엔당 지금 1,006원입니다. 네. 그 결국 10대 1 갖다가 회복해 버렸죠. 예, 예. 그동안에 뭐 한 970원 중심으로 움직였고 밑으로 가면 뭐 한 930원대 근방 그 정도가 한계인데 결국 오르네요. 결국 오르는데 이 무슨 뭐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해진다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유난히 엔이 좀 강해지고 있고 지금 130엔 130.90인데 130엔 밑으로도 가느냐 이런 정도인데 이 엔원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 환율 유로원 뭐 위안원 엔원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이게 올라가면서 원화가 다른 통화들의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다. 이 비유하자면 이거죠. 약간 이게 좀 뒷목이 땡기는 겁니다. 혈압 올라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혈압약을 갖다가 먹다가 지금 안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중인데 어떨 때 정민행표 저 많이 놀린 날은 저녁에 가서 하나 또 먹어야 되거든요. 뒷골 땡기니까. 뒷목 땡기셔서? 예. 약간 지금 환율이 조금 신경 쓰이네요. 아, 원화가 좀 약세인 게. 네. 예.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저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한국의 이 원화 자체가 원화. 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닥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저점이 예. 환율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종목과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확연하게 느낌이 나오는 게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예. 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힘듦을 좀 겪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보시면은 전기차는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단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밸류 체인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중국이 1등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갖다가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국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체인과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예. 근데 이제 또 중국을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숫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중국이요? 네. 그럼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PMI 지표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갔죠. 저기서 어떤 부분이 PMI예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개 다인데 지난 세기 제조업이에요. 제조업도 51.9가 올라와 있고요. 예. 물론 이쪽은 살짝 좀 약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이 비제조업 네. 58.2입니다. 저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과거의 이 숫자 중에서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최고치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부양 정책이 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종합 PMI 지표가 예. 지금 중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어쨌건 50 이상이면 뭐 확장 국면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 쪽도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비스업 비제조업이잖아요. 그만큼 또 중국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냐? 그러면 중국은 또 중국의 전기차, 예, 중국의 전기차 부품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쪽에 제조업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중국 투자할 때 있어서
그리고 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뭐 소비 관련주들, 뭐 여행주라든지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부양 정책을 펴고 있고 네. 이 정도의 부양 정책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 여기에 연관돼 있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 뭡니까 우리 유원 부장님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갖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니까 네. 아니 그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군말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의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뭐 이런 쪽까지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한국 주식을 딱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이 네. 저희가 6개월 전에 들여다봤을 때는 뭐 상승률이 뭐 100% 넘는 뭐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여다보면은 상승률이 저희 모델상으로는 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 뭐 거기까지 간다 이게 아니고요. 네. 상승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가 바뀌면 컨센서스가 바뀌면. 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바뀌어서 올라가면 그 상승률도 또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이걸 같이 책값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완성차 관련 쪽. 네.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인 매력도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 체인을 뭐가 먼저 올라갔다가 다른 게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끝난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올 때는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물론 뭐 고점이고 걱정스럽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보이는 종목들도 많겠죠.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적자인 경우에 정말로 저게 성공할까 하는 부분은 잘 지켜보셔야죠. 그래서 종목 선별이 또 여기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출도 있고 네. 이익도 나오고 그것도 또 성장세를 보이고 네. 향후 투자 계획이나 수주도 분명하게 뭔가 실체가 보이고 네. 이거는 뭐 좀 높아 보여도 사는 게 맞죠. 사는 게 맞거나 조금 밀린다 싶어도 들고 더 있거나 사야 되고요.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그 방금 드린 말씀에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데 후훅 올라온 게 이쪽저쪽 그건 너무 조심하셔야죠. 많아요. 그건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밸류를 볼 때는 네. PER이 높아졌다 그래서 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PER 나누기 성장률 우리가 패그라고 얘기하죠. 성장률이 PER 나누기 성장률. 예, 그 숫자가 낮으면은 그 종목의 PER이 높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ER이 높아졌는데 성장률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계속 엉망진창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폭락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보면 미국 은행권 위기 얘기 나왔었고 또 인플레이션 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쏙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예. 얼마나 세게 오느냐, 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낮아지느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선 지수시장이 상승을 한다. 네네. 이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잘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출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네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의 예대율이 아직까지도 낮아요. 예금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이 카스터머,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기업 대출의 추이 숫자를 보시더라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입니다. 아, 예,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아요. 예. 또 기업 대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출 성장률,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라든지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가계 대출 추이도 거의 9%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지죠. 예. 여기서 또 보시면은 신용카드 이쪽은
15%대 성장률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을 때는 예. 물론 예금이 빠지는데 저런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은 펀디멘탈은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죠. 예, 부실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숫자가 너무너무 낮은 수준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 위기, 경기 침체와 연결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계속 이런 숫자들을 보시면서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 마니 벌라시티, 예. M2 증가율이 상승을 예. 하고 있다. M2 증가율이 아니라 M2 증가율의 이동 속도가 속도, 예. 그래서 예금은 빠지는데 대출은 늘어난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부터는 미 연준도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표 보시면은 미 연준이 뭘 잘못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죠. 네. 뭐냐면 원래 임금과 그러니까 레이버, 이 고용 부분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저 숫자가 크게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요. 저 숫자가 크게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항상 과거에는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늦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넉넉히 있었네. 네. 제로금리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가파르게. 급하게. 근데 이제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떨어뜨려야 되는 케이스로 갈 거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오거나 빠르게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3.5%를 기준에 두고 여기서 아래 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를 두고 그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다음 주 우리 또 목요일 날 유본 부장님 출연하시는 날인데 네. 그날은 또 금통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가서 또 체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맨날 뭐 연준 22만 살폈는데 한은은 뭐 지금 크게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네.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의 기반이 약해요. 예. 왜냐하면 가계 부채 비율이 105%입니다. 음.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그 임대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 대비의 수익률로 계산하면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음흠. 가장 낮아요.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예.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가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내수 시장이 깨진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거 못하죠. 아하.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발 바라는 거는 미 연준이 더 이상 안 올려야 돼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